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 31부에 배당했습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다니엘이 물어야 할 위약벌이 1천억 원대로 예상됐으나 어도어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에게 약 430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합의 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앞서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해림과 해인 한이는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아직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다니엘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최대 1천억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약 4년 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상되는 위약금은 4,500억에서 최대 6,200억 원입니다. 이 경우 멤버 한 명당 위약금을 단순 계산하면 다니엘이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900억 원에서 최대 1,24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도어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 채무가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빚이 줄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속계약 위반이 과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 어도어는 채무자 다니엘로부터 평생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있어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도어는 29일 다니엘과 논의 끝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다니엘 측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금액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금액은 어도어의 영업이익 규모와 다니엘의 자녀 계약 기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 원, 영업이익 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는데 해당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중 다니엘의 기여도,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한이와 논의 끝에 소속사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와도 현재 복귀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민지는 소속사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뉴진스는 다니엘을 제외한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도어와 갈등을 빚었던 뉴진스 멤버 전원이 원소속사로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이들이 복귀를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법원 1심 판결을 통해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멤버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로서 인정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함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귀 결정엔 뉴진스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갈 경우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막대한 금전 부담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를 최대 6천억 원대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위약벌의 경우 대부분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 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뉴진스는 1인당 월 평균 매출액이 약 20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또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한 바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멤버별로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적용되는데 뉴진스 독자 활동을 사실상 원천봉쇄한 겁니다. 이 때문에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는 결국 막대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배경이 짙게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